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실무과정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인사말에서부터 행정사의 비전,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행정사 실무과정을 저희 공무원 자원급제에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행정사 업무들, 기본 업무들 외에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업무 파트들을 이제 실무 과정에 담아서 여러분들을 지금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김종필 행정사고요. 예, 여러분들과 같은 행정사고요. 공무원 장원급제에서는 부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SO 인증 심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노비즈 협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사는 차차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업무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자세한 풀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법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첫 번째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작성입니다.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정부기관들이 대부분 다 행정기관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국세청이나 특허청, 이렇게 특별히 정해진 법원이나 검찰청,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사법기관이나 그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행정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실 증명.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외국어 행정사들, 외국어 번역 행정사분들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 행정사분들은 패스를 하더라도 특히 인가, 허가, 면허를 받기 위한 행정기관의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입니다. 유일한 대리 업무가 이제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인허가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업종에 따라서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담과 자문에 대한 부분도 지금 머릿속에 잠깐 넣어두시면은 다음 진행을 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행정사는 행정관청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고 특히 인허가에 대해서는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는 상담과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업역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행정사 분들이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자격사 분들도 계시고, 업무가 너무 많다. 돈 되는 일보다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하기가 힘들다. 또 어떤 분들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또 돈 되는 일을 찾아서 정말 잘할 수 있다. 예,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돈이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돈이 안 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돈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의 이제 무자격자라든지 어떤 컨설팅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업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행정사분들은 오히려 몰라서 못 하시고 계신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법에 나와 있는 업무들을 이제 조금 편하게 이제 나눠서 본다고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 요 7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업무들은 대부분 기존부터 하시는 업무들입니다. 처분구제, 해서 이제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이제 취소됐을 때 그 처분에 대한 구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영업정지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거나, 기타 공무원에 대한 소청 등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민행정, 이거는 이제 출입국 관리 업무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비자라든지 가족들을 초청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수용에서 토지가 이제 수용됐을 때 이제 어떤 보상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또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 설립, 그 다음에 진정서, 탄원서, 내용 증명, 이의 신청 이런 부분들도 다 진행을 하시고, 특히 인허가 부분은 이제 산지나 농지에 대한 전용들,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식품, 축산, 공장 등록 등 이렇게 또 인허가를 받아야지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사업을 전제해서 어떤 공장을 설립하거나 부지를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산지나 농지에 대한 전용들이 있는 거에 대해 인허가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등록, 국가유공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요즘 좀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예, 그런 업무들이 이제 의료기기나 화장품, 의약외품 등에 대한 인허가, 그 다음에 노무관리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 요 두 개는 원래 뭐 노무사나 이제 손해사정사 부분들하고 이제 계속 좀 옥신각신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업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분쟁 조정 관련된 거는 이제 조정위원회에 이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아파트의 하자 보수, 또 의료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또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영 행정 컨설팅과 기업 인증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 좀 확장을 시켜 나가고 싶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당연히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는 업무고, 이 업무를 베이스로 해서 또 뭔가 새롭게, 그러면서 또 나에게 맞는 업무, 뭐 이 중에서 찾으셔도 돼요. 이 중에서 찾으셔도 되고, 이 중에서 찾으셔도 되고. 자, 그랬을 때 좀 더 그러면은 경쟁력이나 메리트나 이런 부분들은 시너지 효과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나에 얽매이지 마시고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 우선 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좀 진행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그런 업무들이 있었다. 예, 물론 업무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 본인이 이미 경력으로 저처럼 이제 경력으로 이제 업무를 이제 행정사의 업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해당 분야 경력에 맞춰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는 시험을 보셨지만 그 전에 그 경력에 따라서 본인이 좀 편한 업무, 기존에 하시던 업무들이 또 맞물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 업무를 쉽게 적응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뭐 전혀 관련 없이 계시다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좀 내가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는지를 찾는 성향과 맞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건데, 우선은 저는 이제 이 차별화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행정사라는 일이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행정사로서 창업을 하실 분들이, 어디에 직원으로 채용이 되실 분들이 아니라 내가 대표가 되고 그걸 사업자 등록을 내서 회사를 꾸려 나가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이에요, 사업. 그러면은 사업을 정확한 목표가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난 자격증이 있어, 그래서 나는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이제 시작할 거야.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먼저 해야죠. 사전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창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 상으로 봤을 때 어떤가, 고객은 어떻게 되고, 내가 그 고객들한테는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을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가져서 계속적으로 내 고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고객들을 어떤 식으로 접촉할 수 있고, 그럼 만나는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수익이 들어올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파트너, 핵심 파트너나 아니면 내 역량이나 기타 나의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럼 내가 지금 직접 빨리 뭐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핵심 활동들도 나와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비용이 얼마가 필요하고, 내가 얼마가
이제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됐을 때 비로소 창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든지 창업을 시작을 하시면 가뜩이나 뭐 그 창업의 시작은 뭐 항상 다 잘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문을 닫으시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을 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힘든 난관을 계속 극복해 나가면서 터득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근데 처음부터 좀 더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좀 마인드를 좀 잡고 준비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시작부터 조금 남다르게 시작을 할 수 있고 어떤 길을 제시를 받아서 로드맵을 좀 그려서 진행을 하신다면 본인도 굉장히 편하실 수 있고 성공의 길로 가실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비즈니스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 뭐 마케팅 부분에서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분석들, 기법들을 통해서 각 요소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나의 사업의 비전, 그럼 나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역량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시진 않은데 그래서 꼭 1번으로 꼭 이거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뛰어나가라. 뭐 행정사 분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전문 자격사 분들이 많이 공부도 하셨고 또 하셔야 될 뭐 다른 공부나 그 다음에 서류 업무 또 어차피 서면 작업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부분은 사무실에서 내근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보 전략으로 블로그를 많이들 이용을 하십니다. 일부 행정사님들 뭐 벌써 이제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또 소개를 하고 또 소개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이 이제 앉아서 이제 손님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고객을 기다리고 블로그 작업에 열을 올리시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뛰어나가시라 이겁니다. 뛰어나가셔라. 그래서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특히 행정사를 주변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인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인지도를 올리는 작업도 함께 해야지 된다가 이제 제가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뛰어나가셔라. 그 다음에 이제 지인들에게 이제 뛰어나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아라입니다.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아라. 자, 근데 이제 지인들한테 가서 뭐 갑자기 뭐 음주운전을 소개시켜줘. 뭐 면허 취소됐으니까 아니면은 어디 그 술집 하는 데나 뭐 밥집 하는데 영업정지 먹은애 소개시켜줘. 뭐 이런 얘기를 하긴 되게 웃기긴 한데 자,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분들에게 내 사업을 명확히 홍보를 하는 겁니다. 명확히. 그래서 이 첫 번째 목표 수립됐고 전략이 완벽하게 수립됐으면 내 사업이 어떤 건지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내 지인들에게 명확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정지만 전문으로 하시는 행정사님이시라면 다른 업무 안 하시고 그럼 영업 정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뭐 지인들이나 또는 이제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리시겠죠. 근데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한다. 그거를 지인들에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설명을 하면은 전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타이틀을 하나 잡아서 명확한 내 사업을 만들고 나머지 부수적인, 그러니까 한 번 내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씩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알려야지 이 사람들이 알지, 내가 하는 업무가 10가지라고 해서 한 번에 10가지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정확한 전략을 잡은 거를 가지고 내 사업, 메인 사업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다른 얘기들을 하나씩 더 그것도 하고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이제 홍보를 하셔서 소개를 받으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소개를 받으셔야지 가장 업무도 빠르게 좀 많이 좀 받아오실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해라. 이제 제가 좀 지향을 하는 부분인데요. 혼자서 하시기에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능력이 잘 되시고 또는 이제 한 가지
주력 파트만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뭐 그 업무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라고 하셔서 전문성, 그러니까 한 우물을 쭉 파시는 거죠. 한 우물만 쭉 깊게 파시는 작업을, 좁고 깊게 파시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저처럼 이제 넓고 좀 얕더라도 좀 넓게 파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만 쭉 깊이 파실 분들과 저처럼 좀 얕지만 좀 넓게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혼자 하지 마시고 팀을 구성을 해라. 팀을 구성하시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협업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맺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 메인은 잡지만 그 외적인 업무들도 다 포괄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나와 그 업무에 대해서 미스를 내지 않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을 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좀 더 토탈 솔루션을 한 번에, 나를 만났을 때 모든 일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로 어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같은 우리 행정사 외에도 타 자격사들하고도 이제 긴밀한 이제 협업 관계를 좀 맺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세무사나 회계사, 법무사, 뭐 대부분 이제 뭐 변호사분들이나 이제 법무사분들하고는 많이 코업을 하시는데, 이제 뭐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하고도, 그다음에 뭐 관세사, 변리사 이런 분들하고도 좀 계속적인 협업 관계를 좀 맺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잠깐 뭐 원스톱 솔루션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자면, 자,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에는 경영에 대한 부분과 노무에 대한 부분과 또 뭐 자금이라든지, 자금은 뭐 이제 지원도 있을 거지만 융자도 있고 또 이제 채권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 관련된 부분들도 회계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세무가 동반이 되겠죠. 뭐 자금하고도 연동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사업에 대한 뭐 계약이라든지, 계약은 뭐 수출도 있고 입찰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무 업무는 뭐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근로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이런 업무를 할 때 여기서 각 자격사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좀 가지시면은, 특허가 내가 기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 또 세무나 회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할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업무가 필요할 때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을 할 때는 이제 또 관세 관련된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이제 수출이죠, 수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업 관계를 이제 맺어라. 그러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들이 또 저를 필요로 할 때는 또 저와 협업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업무 연관 자격을 획득하셔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샘플적인 예를 들자면 ISO가 있어요. ISO는 이제 국제 표준 인증인데, 저는 이제 현재 이거 심사원이고, 지금 저는 이제 여기 인증원에서 이제 서울 남부지사장직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가서 수출이나 입찰이 필요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ISO 인증 획득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ISO 인증을 했을 때 수입이 괜찮냐? 근데 괜찮습니다. 업체 그냥 조금 이제 편하게 얘기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업체를 얘기를 하면 ISO 그 9001과 기본적으로 9001과 14001 두 개를 통합으로 한 번에 그냥 해서 인증을 내주면은 월에 4개 업체만 인증 심사를 나가도요. 저는 연에 약, 우리 편하게 얘기해서 억대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자격을 획득을 해 놓으시면 이제 기업을 만나시거나 주변 지인들 분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행정사신데 이런 업무도 하십니다 해서 추가적인 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폐쇄적인 성향보다는 개방적인 성향, 오픈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은 그렇죠. 특허를 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진짜 나밖에 이거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은 그거는 숨기십시오. 그것까지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 교류라는 거는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교류할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데 한 가지 안건을 냅니다. 안건이나 정보. 또 이 사람도 똑같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똑같이. 자, 그러면 이 중에 제가 하나의 멤버에 참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A라는 거를 하나를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오픈마인드로 하면은 B, C, D, E, F 나머지 정보들까지 습득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정보를 습득을 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그게 큰 정보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엇을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그걸 듣고서는 가서 하실 수 있는 거라면은 그거는 제 영업 비밀이나 업무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 모르실 뿐이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냥 아주 편하게 업무상 잠깐은 바로 그냥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특별히 그게 고급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편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업무들이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이론 지식과 실무와 그 다음에 예외 사항들과 이런 부분들이 다 한 번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지고 업무를 처리해 봐야지만이 이 업무가 내 업무가 되는 거니까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모임은 하시고요. 모임을 하시게 되면은 좀 업무 노하우가 그렇게 엄청나게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다면은 어느 정도 업무 비밀이라 하셔도 같이 공유를 하셔서 서로 상생하고 교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들을 계속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은 시뮬레이션으로 두 가지를 업무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제 업무니까 가볍게 들으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존의 행정사님들 중에 인허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행정사님들이 계십니다. 인허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행정사님이 기본 업무는 당연히 인허가겠죠. 근데 인허가만 하고 끝나셨어요. 대부분 인허가만 해주시고 이제 인허가 다 했습니다 하고 인허가증을 주시면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추가 업무가 발생을 합니다. 인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거기에는 사업 계획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을 해보시는 거죠. 대표님하고 같이. 그래서 진단하고 분석하고 로드맵도 그려서 이 사업은 이런 요소들이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이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부분들, 또는 그분이 사업성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대표님은 하시겠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러면은 주의시킬 거, 확인할 거, 이런 것들. 어차피 인허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하는데 단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이 부분을 명확히 진단을 하셔라.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거, 그들이 작성해준 사업계획서 아니면 우리가 그냥 양식만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정부에서 지원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흔한 시쳇말로 정책자금, 막 정책자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정책자금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사람을 또 채용을 하겠죠. 그러면 고용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시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인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출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O 같은 경우는 수출이나 입찰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뭐 하나의 인증이고요. 하지만 또 아까 정책자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한 또 뭐 필요한 인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들, 예를 들어서 뭐 연구소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을 감면은 받고 공제받고 하는데도 그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증들을 또 해주시는 작업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 업무예요. 이게 메인이겠죠. 어차피 이 업무를 하시면서 이 업무들은 그냥 부가적으로 다 같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리 업무를 아예 잡아 들어오셔서 경영행정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을 통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경영지도사, 유사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영지도사 분들이 계시죠. 그 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영행정을 해서 행정 파트에서 발생되는 업무들을 전체, 그 경영과 행정이라는 건 원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뭐 그 부분까지는 이제 나중에 강의 때 설명을 드려도 너무 길어서 우선은 그래서 요렇게 시뮬레이션 첫 번째 인허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행정사님이 이제 추가적인 업무와 관리 업무가 생겨서 이렇게 회사를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관리를 해주실 거니까 월에 80만 원씩을 받습니다. 월에 80만 원씩을 받아요. 그래서 매주 가서 그 업무를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자문을 하시는 거죠. 경영행정 자문을 하시는 거죠. 관리를 하시고. 월에 8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업계가 이런 업체를 10개를 관리하신다면 인허가 빼고요. 관리만, 인허가는 인허가대로 이제 그 원래 하시는 업무니까 당연히 하시고, 이제 관리로까지 다 받으시게 됐을 때는 10개를 받으시면 월에 800만 원. 자, 그럼 1년이면 억대 연봉이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마지막 시뮬레이션입니다. 노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행정사님이세요. 노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님이신데 당연히 기본 업무 노무 관리시겠죠. 뭐 산재를 전문으로 하실 수도 있고 체불이나 체당을 뭐 전문으로 또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걸 세 개를 같이 대부분 하시니까. 근데 이제 사측에서 이제 업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사측에서 업무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기본 업무 노무 관리를 하십니다. 자, 근데 추가적인 업무는 아까 시뮬레이션하고 동일하네요. 동일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시고, 그러면 노무 관리, 기본적으로 노무사분들이 뭐 인당 만 원, 두당 만 원, 또는 뭐 싼 데는 5천 원, 뭐 비싸게 받는 데는 좀 더 비싸게 받으실 수 있는데, 자, 그거 해서 직원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업체들은 직원 수가 10에서 20명 내외고요. 요 밑에도 많아요. 많진 않죠. 하여튼 요렇게 10인 미만 업체들도 꽤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명을 놓고 얘기했을 때 두당 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 비싸게 해야 30만 원입니다. 자, 그거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관리를 하자고 하겠죠. 근데 이거를 통으로 다 해주시면서 월 관리비 80만 원으로 어차피 업무는 작으나 크나 하시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품이 들어가는 거는 동일하다는 거죠. 노무관리 하나만 한다고 그 회사를 모르시고 그냥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업을 다 파악하셔야 되고 그 기업이 성장하시는데 도움을 주실 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업무들, 그런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무들까지 같이 진행을 하셔서 80만 원의 관리를 하신다면 이 회사의 성장과 함께 행정사들도 같이 성공의 길로 들어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결국은 내가 기존에 할 수 있는 업무들, 뭐 출입국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을 기반으로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런 업무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배우는 건데 그 베이스를 가지고 그건 전문으로 하나 하시는 거를 가지고 그 외에 기업들을 관리하시는 업무를 배우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한정적인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기업은 어쨌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성공을 할 수 있고 더 오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관리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행정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강의를 이제 OT를 좀 진행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OT에서 얘기를 했고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자원급제 이제 행정학원에서 실무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강의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강의들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고유 업무들과 그다음에 새롭게 그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그 강의들을 분리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문의나 또 혹시나 뭐 본인이 정말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탑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에게 또 제안을 또 주시는 것도 저희가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만남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